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영어 영역 정말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이나 또는 뭐 이런 이제 언론 같은 데 나온 거 보면은 이번 시험이 1등급이 6% 미만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나는 4% 미만일 것 같아.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영어 최소 2등급 이상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는지. 자,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이죠. 그래서 설명은 똑같습니다. 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3 수능 뭐 설명할 때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은 첫 번째, 밑줄진 부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표현, 재진수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원인 보고 결과를 찾는 아니면 결과 보고 원인을 찾는 인과적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1번 첫 번째 문장 made a lot of work last week. 자, 이것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어보면 Digital platforms have made a lot of work last week. 이거 몇 형식 문장이죠? 디지털 플랫폼스가 주어고 have made가 서술어 그 다음에 a lot of work가 대상 목적어고 less sticky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로 되어 있는 오형식 구조죠. 그지? 그러면 주어 make 대상 목적어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 보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문 she made her cat happy냐 happy냐 생각을 해보면 그녀는 그녀의 고양이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야. 그럼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행복하게니까 해피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해피만 가능해요. 해피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해필리 부사를 쓰게 되면 부사가 하는 역할은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부사를 제외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주어가 목적어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삼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즉 happy라는 부사를 뒤에 쓰게 되면 이건 그녀가 고양이를 만든 겁니다. 그녀가 마녀가 되는 거죠. 마녀. 어? 마술을 부린 마법을 펼친 거라고 고양이를 만든 거야. 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어떤 의미냐? 그녀가 마녀가 되어서 또는 마법사가 되어서 고양이를 만들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양이가 행복하도록 그녀가 만들어 주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녀의 고양이라는 목적어의 선택을 보충 설명하는 보호가 뒤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로는 그럴듯하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자꾸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오형식 구조. 어떤 관계로 보냐면, 주어가 목적어가 형용사 하도록 만든 거니까, 무슨 관계? 인과관계로 이해를 해보세요. 만약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오형식 구조이고, 형용사 보호를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인과관계가 성립 안 한다 그러면, 부사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녀의 고양이가 행복해진 건 누구 덕분인 거야? 주어인 그녀 덕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주어 make, 그 다음 목적어, 형용사, 보어, 오형식 구조에서는 자, 주어가 원인, 그 다음에 목적어, 형용사, 보어가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선생님이 처음 설명한 건 아니고요.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디지털 플랫폼스 얘가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lot of work less sticky가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 필자가 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자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많은 일이 덜 끈적거리게 되었는데 이 덜 끈적거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인과관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근거나 반박이 나오겠지, 그지? 그럼 두 번째 문장. As work becomes ever more modularized, commoditized, and standardized, and as markets for digital work are created,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can be disconnected. 자, 보세요. As. 접속사 as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S1V1A라고 하고요. S2V2B라고 해봤을 때, 요때 요 as가, 자, 시간이나 비례의 뜻이다. 시간이나 비례의 뜻이다. 즉, 뭐뭐 할 때, A 할 때, 또는 A 함에 따라서 이런 뜻이라고 하면, A가 원인, B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 as, 첫 번째 시간적 의미일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이유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 다음 세 번째 모모함에 따라서 비례의 뜻일 때도 기본적으로 A와 B는 원인 결과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 A 할 때 B하다. A 하기 때문에 B하다. A 함에 따라서 B하다.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as, 자, 원인 1. 민석이 다 했어? 네, 가세요, 그럼. 예? 가세요. 가서 공부해, 빨리. 너는 다 했어? 다 했어? 질문 없어? 아니면 내일 와서 하시죠, 내일. 응. 자, 가세요. 내일 2시 반입니다. 정리하고, 좀, 자, 제가 다시 두 번째 문장. 자, 일이라는 게, 좀 더 모듈화되고, 그 다음에 상품화되고, 표준화되면서, 이게 어떤 논리냐면,
디지털 플랫폼이 마련되면서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 디지털 업무에 대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판이 깔리면서 알겠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거 우리 재진술이나 인과적 추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많은 업무가 덜 끈적하게 되었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연결고리가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연결고리가 단절되었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연결되었던 게 끊어진 거야. 그러면 A와 B, A가 뭐냐면 서비스 업무고요. B는 특정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업무와 특정한 장소 사이에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었다? 단절되었다. 느슨해졌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인간 보세요, 인간. 인터넷 강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인간이 없었을 때, 즉,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강의를 들으려면 무조건 그 강사가 강의하는 학원이나 강의실을 찾아갔어야만 했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지금은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원할 때마다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런 논리야. 알겠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while the business process of outsourcing that emerged in the 1990s allowed large companies to take advantage of a global reserve army by moving their call centers to cheap and distant labor markets. 잘 봐라. 여기 whil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조야. 비록 모모일지라도. Cloud work changes the volume and granularity at which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 can take place. Gradu- gra- granularity, granularity. 이것도 선생님 처음 보는 단어여가지고. 자, 뭐라고 나왔어요? 과립상이라고 나왔죠. 각주에 나왔습니다. 과립상이 뭐예요, 근데? 과립상이 뭡니까? 근데 이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granu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granule.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알갱이란 뜻이야. 알갱이. 나달. granular. 형용사입니다. 알갱이 모양을 나달로 된. 알겠어? 자, granularity, 과립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건 알갱이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알갱이 모양. 알겠어? 알갱이 모양이라는 건 결국 뭐죠?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볼륨만 아시면 됩니다. A and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알겠어? 여기서 볼륨은 이제 부피, 양이란 뜻으로 쓰인 거죠. 그지? 클라우드 워크라는 게, 클라우드 업무라는 게 바꾸어 버리는데 뭘? 자, 볼륨과 과립성이라는 걸 바꾸어 버리는데 지리적으로 non-proximate. 자, proximite는 근접한, 인접한, 가까운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업무가 일어날 수 있는 양을 클라우드 워크가 바꾸어 버린다. 그럼 여기서 클라우드 워크는 결국 뭘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냐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봐야 돼요. 알겠어? 이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이게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서비스 업무하고 특정한 장소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양이나 과립사항이 바뀔 수 있다. 양이 늘어날 수 있다. 양이 늘어난다. 똑같은 의미라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논리인 거고. 알겠어요? 그럼 여기 대조를 이루고 있는 클라우드 워크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 아웃소싱이 뭐냐 하면 외주화라고 해서 업무를 외부 업체에게 맡기는 걸 아웃소싱, 외주화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어떤 브랜드의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줘가지고 어디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조립하는 거라고. 알겠어? 와이퍼는 어디에 맡기고, 그다음 엔진은 어디에 맡기고, 외주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출시를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클라우드 워크 이전에 1990년대에 나타났던 아웃소싱이라는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얘도 인과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자, 대기업으로 하여금 take advantage of 하면 이용하다. 장점만 쏙 빼먹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약간 얍삽한 의미입니다. 자, reserve army라는 건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예비군. 알겠어? 군대를 비축해 놓은 거야.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산업 예비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웃소싱만 하더라도, 1990년대 나타났던 아웃소싱만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콜센터 같은 것들을 값싸고 머나먼 노동시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산업 예비군들,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대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이 아웃소싱보다 클라우드 워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문장. A small business in New York can hire a freelance transcriber in Nairobi one day and New Delhi the next. 예시죠, 예시. 클라우드 워크가 어떻게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 부피나 또는 과립상을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인 거죠. 뉴욕에 있는 작은 기업이 나이로비에 있는 이 프리랜스 번역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날에는 뉴델리에 있는 이러한 번역가를 고용할 수도 있는, 장소적인 제한이 사라져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o offices or factories need to be built. 사무실도 공장도 지어질 필요가 없고요. The local regulations are observed. 여기서 observe는 법이나 규정을 지키다, 준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observe가 관찰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준수하다, 따르다, 지키다 이런 뜻도 있어. 알겠어? 어떠한 지역적인 규제가 준수되지도 아니하며 and in most cases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 no local taxes are paid. 어떤 지역적인 세금도 지불되지 아니합니다. 왜? 장소가 거기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switch in the production network of work. 전환. 업무의 생산 네트워크에 있어서 이러한 전환이 발생하는 방법이 뭐냐면 simply sending some emails or clicking some buttons on a digital work platform.
이메일을 그냥 보내거나 아니면 버튼만 누르면 이러한 업무의 생산 네트워크에 있어서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리적 한계가 완전 사라져버린 거야.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7번 문장. And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 employer leaves behind no material traces in the places where it was once an employer. trace라는 게 흔적이라는 뜻이죠. 이 고용주가 직장이 어떠한 물질적인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는데 어떤 장소에 예전에 직장이었던 고용주였던 자리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자,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많은 업무가 덜 끈적거리게 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자,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서비스 업무와 특정한 장소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이나 과립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 다 구할 수 있겠나? 1번 Settle the locational dilemma. 딜레마. 지역적인 딜레마를 해결했다? Of the global market. 전 세계 시장의 지역적인 딜레마가 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인과관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논리죠. 그지? 자, 2번. Elevated the spatial flexibility in conducting business.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인 유연성을 강화시켰다. 공간적인 유연성이라는 건 지리적인 제한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로컬 비즈니스가 3번, 로컬 비즈니스의 지리적인 확장을 약화시켰다? 아니, 이거 확장이 강화가 된 거죠. 맞잖아. 그지? 그랩 영어가 옛날 같았으면 여기, 부천 옥길동에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데 강의를 해가지고 뭔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부단에서도 강의 들을 수 있는. 그러면 지리적인 확장이 강화가 된 거죠. 4번. Relieved the strict legal processes of regional outsourcing. 이 지역적인 아웃소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외주를 맡기는 게 아니야. 클라우드 워크,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지. 그다음 5번. Allowed business to less complicated in its hiring process. 고용 과정에 있어서 기업이 덜 복잡해지게 만들었다?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과관계. 나 정답률 60%는 고만고만한 문제였어. 어느 정도 준비한 친구들은 쉽게 해결을 했던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22번 요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늘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자, 요지 문제는 수능 영어에서 요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인 아이디어, 중심 내용을 우리말 문장으로 써놓은 걸 요지라고 한다. 그럼 중심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 좋다, 나쁘다. 두 번째, 인과관계. 이게 중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봅시다. A sport ecosystem exists based on the type and rate of co-opting existing. co-opting? 이거 처음 보는 단어 같은데? cooperation 아니야? competition인가?
뭐지? 자, 스포츠 생태계가 존재하는 근거가 뭐냐면, 코오피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의 유형과 비율의 근거에서 스포츠 생태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가 원인, 얘가 결과. 아,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그리고 키워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코오피티션하고 스포츠 에코시스템인 것 같은데, 스포츠 생태계라는 게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코오피티션이라는 게 존재해야 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처음 듣는 단어 같은데? 자, 두 번째 문제. Competition is defined as the simultaneous pursuit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아, 합성어구나. 그럼 이 글의 키워드는 대상은 코오피티션에 관한 이야기 맞아요. 그죠? 코오피티션이라는 건 define, 정의가 되는데 뭐라고 정의가 됩니까? 자, simultaneous는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 쉬운 단어죠. simultaneously는 너무나 쉬운 단어. simultaneous는 형용사야. simultaneously는 동시에,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이런 뜻이고. simultaneous는 동시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런 뜻이지. 이 정도 알아야 돼. 패러마운트도 이거 쉬운 단어야. 최고의.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사 이름이기도 하지. 파라마운트 아닌가? 자, 코오피티션이라는 게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동시적으로 pursuit, 추구하는 거라고. 뭘? cooperation, 협력과 competition,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코오피티션이야. 알겠습니까? Among firms, firm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 회사라는 뜻이죠. 회사 사이에서. 자, 그런데 왜 이러한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느냐? To leverage.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leverage는 지렛대고요. 명사로 쓰이면. 동사로 쓰이면 지렛대를 이용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Strategically important resources for superior value creation purposes. 자, 우월한 가치 창출 목적을 위해서 중요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업들 사이에서 협력과 경쟁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코오피티션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코오피티션이 있어야 뭐가 가능하다? 스포츠 생태계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알겠어요? 스포츠라는 건 기본적으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It is a useful way to understand the dynamic nature of sport businesses which need to collaborate for resource efficiency purposes but potentially compete with each other.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뭡니까? 당연히 competition. 요거죠. 자, 그 다음 요 말. 주어가 뭐라고요? 방법이라고 했잖아, 근데. 저게 뭐야? 원인이지. 투부정사는 뭐야? 이 방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지? 결과가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필요합니다. 결과가 부정적이에요. 목적이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결과가 보니까 자, 스포츠 비즈니스의 역동적인 본성,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게 목적입니다. 결과. 긍정적이네.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This special relationship should be managed properly.
자, 이 특별한 관계 뭘 얘기하는 거죠? 코오피티션 얘기하는 거지. 자, 코오피티션이라는 게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원인, 신뢰와, 어, 뭐죠? 신용 문제가, 자, 최고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스포츠 비즈니스에서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It can be challenging to be collaborative and competitive in sport as they involve different forms of behavior. 여기서 있은 가주어고요. To be cooperative and competitive in sport가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뭐가 어렵냐? 스포츠에서 첫 번째, 협력적이기도 하고 경쟁적이기도 하다라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as. 왜냐하면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자, collaborative and competitive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유가 뭐냐하면 협력적이면서도 경쟁적이라는 것은 다른 형태의 행동을 수반하고 포함하기 때문에 협력할 때의 행동 형태와 경쟁할 때의 행동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함께 추구한다라는 거, 동시에 한다라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못하면 뭘 못하기 때문에 뭘 못합니까? 스포츠 비즈니스의 어떤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섯 번째 문장. This means 이것의 의미는 a careful balancing act may be required. 신중한 균형 잡는 행동이 요구된다라는 거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고.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 the amount of emphasis placed on each activity. 각각의 행동, 협력적 행동과 경쟁적 행동에 부여된 강조점의 양의 관점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말하고 싶은 거네, 지금. 균형이 필요하다고. 좋습니까? 자, 일곱 번째 문장. Often sport managers will try to be more competitive. 종종 스포츠 매니저들은 좀 더 경쟁적이고자 노력하게 될 텐데 due to performance reasons and less collaborative. 성과 문제, 이유 때문에 좀 더 경쟁적이 되고자 하고 협력을 덜 하고자 노력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자, 8번 문장. By necessity, 필연적으로, 필요 때문에 they may need to share information but do so in a cautious manner. 여기서 they는 누구예요? 스포츠 매니저들이죠? 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는데 주의 깊은 방식으로, 신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9번 문장, this means, 이것의 의미는 it might be better. 자, 더 좋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To have plans in place. 계획이라는 걸 자리에 마련해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다. About how to pursue both simultaneously.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지? 협력과 경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에 관해 계획을 세워놓는 게 더 좋다. 자, this will ensure one is not neglected at the expense of the other. 자, 이것은 보장하게 되는데 둘 중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희생시켜가면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컴피티션의 균형이, 코오피티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균형 들어간 건 답 1번밖에 없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 정답률 볼래? 93%야. 그지? 되게 쉬웠던 문제야. 알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주제 문제죠. 수능 영어에서 주제라는 건 중심 내용을
영어 명사로 표현한 거라고 했어. 자, 중심 내용 뭐라고요?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 아니면 인과관계라고 했어. 대상을 찾고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찾거나 아니면 인과관계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mphasizing speed over frequency can make sense in context where everyone is expected to plan around the timetable, including peak-only commute services and very long trips with low demand. 자, 지금 1번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Emphasizing speed over frequency죠. 그지? Emphasize가 무슨 뜻이야? 강조하다라는 뜻이야. emphasize A over B 하면 B보다 A를 더 강조하다는 뜻이지. frequency는 빈도, 횟수입니다, 횟수. speed는 속도고. 그러니까 횟수보다는 속도를 강조하는 것이 make sense, 이치에 맞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만 이치에 맞냐면 모두가 타임테이블, 시간표 주변에서 계획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포함해서 뭘? 피크 올리 커뮤니티 서비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 통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수요가 낮은 장거리 운행.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딱 시간표에 딱딱 맞춰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자, 빈도보다는 속도를 강조하는 게 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In all other contexts, though. 근데 다른 상황에서는 이 상황 말고, 자, X 상황 말고 X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는 it seems to be a common motorist error.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자, 빈도보다는 속도를 강조하는 거고, 얘가 자, 흔한 운전자들의 오류인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글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냐면 myth and truth 구조예요. myth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거 없는 믿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그랬잖아. 이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이야. 알겠어? emphasizing speed over frequency가 뭐가 되는 거야? myth가 되는 거라고, myth. 이거 아니다. 알겠어? 이런 상황에서만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나머지 상황에서는 이거 아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Roads are there all the time, so their speed is the most important fact that distinguishes them. 자,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게 뭘까요? distinguish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도로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도로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 도로의 속도가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바로 속도인 것입니다. 알겠어? 고속도로, 비고속도로, 그 속도가 도로를 구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transit is only there if it's coming soon. 자, transit이라는 건 뭐예요? 갈아타는 거, 환승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환승은 어디서 하는 거야? 대중교통에서 하는 거지? 맞습니까? 환승이라는 건 곧 그 환승이 와야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If you have a car, you can use the road whenever you want. 만약 당신이 차가 있으면 당신이 원할 때마다 도로를 사용할 수 있고 and experience its speed. 도로의 속도를 경험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문장. But transit has to exist when you need it span and it needs to be coming soon frequency.
하지만 환승, 대중교통이라는 건 존재해야 돼. 당신이 환승, 대중교통이 필요할 때 존재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자,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곧 올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속도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차 몰고 다니면 당연히 속도가 중요하겠지. 아, 오늘 빨리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 타야 되겠다. 그거 되는데, 뚜벅이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뚜벅이는 갈아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자, 7번 문장. Otherwise, waiting time will wipe out. 자, 싹 지워버리는 거죠. Anytime savings from a faster service. 그렇지 않으면, 자, 여기서 otherwise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오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펜슨이 곧 오지 않으면 대기 시간이 보다 빠른 서비스로부터의 시간 절약을 삭제해버리게 될 것이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천왕역에서 갈아타야 돼. 버스 타고 가지고 천왕역까지 갔다가 7호선 타고서는 이제 약속 장소까지 가야 돼. 근데 약속 시간 좀 늦어가지고 천왕역까지 택시 타고 갔단 말이야. 버스 안 타고. 근데 천왕역에서 7호선이 1시간 반 만에 온단 말이야. 그러면 택시 타고 갈 필요가 있냐고.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unless는 if not의 뜻이죠. 만약 뭐뭇이 아니라. Unless you are comfortable planning your life around a particular scheduled trip. 만약 당신이 특정하게 일정이 잡힌 어떤 이동에 있어서 당신의 인생을 계획 세우는데 편안하지가 않다면, 이동에 대해 계획 세우는 게 편안하지 않다면, speed is worthless without frequency. 자, 빈도가 없으면 속도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속도가 가치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빈도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So, transit map. 자, 환승 지도, 대중교통 지도인데 that screams about speed. 속도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내면서 and whispers about frequency. 빈도에 대해서는 속삭이는, 자, 즉 소리를 내지 않는. 자, 이러한 대중교통 지도는 may simply be planting confusion. confusion, 혼란, 혼동이죠. 혼동을 그냥 심고 있을 뿐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알겠어요? 의미 없다. 스피드보다는 대중교통 환승에 있어서는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정답률 63%고요. 아까 21번하고 그냥 엇비슷한 문제. 사실은 첫 번째 문장, 아, 이게 미스구나. 그 다음에 truth 나오는 구조구나. 알았으면 너무나 쉬웠던 문제입니다. 1번. 자, consequences of adjusting frequency of transit. 결과는 아니죠. 자, 대중교통의 횟수, 빈도를 조정하는 것의 결과, 조정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이 frequency 없으면 속도는 가치가 없다.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2번 significance of designing an accurate transit map. 지도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 아니고 3번 importance of valuing frequency in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에 있어서 빈도를 중시하는 것의 중요성. 답은 3번이죠. 알겠습니까? 수 있으면 뭐해? 갈아타는데 예를 들어서 3시간 걸린다 그러면 뭐 걸어가는 거랑 비슷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됐고요. 이제 엄청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24번. 제목 문제. 수능 영어에서 제목이라는 건 중심 내용을 영어 문장으로 써놓은 것이라고 늘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늘 얘기했던 거예요. 단, 제목 문제는 이 영어 문장에 있어서 비유나 또는 반어가 쓰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 늘 했던 얘기인데. 제목 문제는 선택지를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자, 합니다. 한번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읽어볼게. 그냥 순수하게. 자, 첫 번째 문장. The economic benefit of culturaltainment. 이것도 뭐야? Makes it attractive to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alike.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culturaltainment입니다. culturaltainment는 문화라는 culture라는 단어하고 오락이라는 entertainment를 합친 또 합성어네요. 아까 코오피티션 마냥. 그지? 합성어가 많이 나오네. 엔터테인먼트의 경제적 이익은 컬처테인먼트를 정치인과 정책 이반가들에게 똑같이 매력적으로 만든다. 그냥 해석해 봅니다, 일단.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A potential increase in inbound visitor numbers coupled with their demand for related goods and services. inbound라는 건, 자, 안으로 향하는 이란 뜻으로 국내 유입의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잠재적인 증가인데요. 무슨 증가? 국내 유입 방문객 숫자에 있어서의 증가, 더해서 뭐와 결부되어서 이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서 국내 유입 방문객들의 숫자에 있어서의 증가. 자,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뭐가 있냐면 이동, 숙박시설, 소매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러한 증가가 is an incentive, 유인책, 동기책인데 for those within governments and authorities, 정부와 관계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to work with cultural groups, 문화 집단과 함께 일을 하게끔 하는 유인책이 된다. 자, 일을 왜 같이 하느냐? In order to 목적, develop celebrations and commemorations into larger and more high-profile events. 하이프로파일 하면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끄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란 뜻이고요. 보다 크고 좀 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어떤 어, 행사로 어떤 축하나 기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문장, however, 하지만 such commercialization, 그러한 상업화는 risks culturetainment becoming homogeneous. homogeneous는 극주에 나왔습니다. 동질적인, 동종의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한 상업화는 culturetainment가 동종이 되고 자, and losing its original message. 자, 이러한 독창적인 메시지를 상실하는 위험에 빠뜨린다. That could lead to a delusion of audiences. 관객의 delusion, 이거 어디 갔어? 관객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 관객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컬처테인먼트의 동종화되는 거하고 독창적인 메시지를 상실하는 것의 위험이 생기게 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문장. This could also lead to smaller non-commercial independent events being set up. 이것은 또한 추가하고 있는 거고 보다 작은 비상업적이고 독립적인 행사가 설치되도록 이어질 수 있는데 that would only serve to divide audiences further. 관객을 더 추가적으로 분리시키는데 기능할 수 있는 다섯 번째 문장 This is something that planners and stakeholders will need to balance against potential financial gain. 이것은 어떤 거냐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나 stakeholders, 이해 관계자들이 잠재적인 금전적 이익에 맞서 균형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 문장 Changing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landscapes will lead to the emergence는 출현, 등장이란 뜻이죠. Of new cultures and with them new culturetainment experiences.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새로운 문화의 출현과 더불어서 새로운 컬처테인먼트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 7번 문장 overall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this is a healthy growth sector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이것이 이 오락산업의 건전한 성장 분야이며 분야이지만 but one 여기서 one은 분야를 대신하는 부정대명사죠. That by its very nature 본질적으로 is delicate 예민한, 민감한, 연약한 in the fac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은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 착취, 막 끌어다 쓰는 걸 착취라고 하죠. 자, 착취의 직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영역이기도 한 것이다. 뭐가 머릿속에 남죠? 엔터테인먼트 기억이 남죠. 그지? 다시 보죠. 글을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읽은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자, the economic benefit of culture attainment makes it attractive to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alike. 아까 설명했던 거 또 나왔네. 자, 원인, 결과. 매력적이잖아. 이게 필요하다, 이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치? 다시, culture attainment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정치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culture attainment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culture attainment가. 자, 펄처테인먼트가 돈이 되니까 그래서 자, 펄처테인먼트가 매력적이 된 거지. 펄처테인먼트. 자, 두 번째 문장. A potential increase in inbound visitor numbers coupled with their demand for related goods and services. 이런 것이 자, 인센티브, 동기가 되는데 무슨 동기? 정부와 관계당국에 있는 자들이 문화집단과 함께 일을 하는 이제 동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이게 증가하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일을 할 필요성이 생긴 거지. 알겠어? 왜 같이 일을 하는 거야? 자, 축하나 기념이라는 게 보다 크고 좀 더 세간의 이목을 끄는 행사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럼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이런 게 증가하니까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알겠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더 큰 행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부천국제영화제 뭐 이런 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세 번째 문제 however 하지만 역적 such commercialization 그러한 상업화 그러면 그러한 상업화가 뭘 얘기하는 거죠? entertainment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라고요. entertainment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한 상업화라는 건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는 거지.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 돈이 되는 거. 그렇게 돈이 되다 보면 컬처테인먼트라는 게 다 그냥 비슷비슷해져 버리는 거고 지니어스라는 게 동종의 그러니까 동질적인 비슷비슷한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그리고 본래의 어떤 독창적인 메시지라는 걸 상실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 관객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관객이 안 오는 거야. 알겠어?
부천국제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는 뭐 그냥 비슷비슷해지는 거야. 돈이 되니까 뭐 안 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 부산국제영화제가 먼저 해가지고 거기 갔으면 야, 부천국제영화제 가볼래? 아이 뭐 똑같은데 뭐하러 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장은 플러스, 세 번째 문장부터는 무슨 이야기야? 마이너스. 대조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This could also. 자, 이것은 또한 자, 마이너스에 대해 추가하고 있는 의미지. 보다 소규모의 비상업적인 독립적 행사들이 설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관객들만 더 분리시키는 기능을 할 뿐인 것이다. 관객들이 더 안 오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This is something that planners and stakeholders will need to balance.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래. 그리고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희끗해지는 거야. 독창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지는 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금전적인 어떤 이익과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그냥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됐어요. 자, 여섯 번째 문장. Changing political and social religious landscapes. 여기서 landscape은 이제 환경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환경이 변하게 되면, 원이, 환경이 변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새로운 문화는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게 되면, 더불어서 새로운, 뭐예요? 컬처럴 테이먼트라는 경험이 또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거.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환경이 변하면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면 얘가 나타나는 거지.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자, 이것은 컬처테인먼트라는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본질적으로 마구잡이로 막 쓰다 보면 착취하다 보면 뭐예요? 취약한 영역이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돈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컬처테인먼트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 대조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선택지 봅시다. 1번. The commercialization of culture and its unexpected benefits. 예상치 못한 이? 아니, 뭐가 예상치 못한 거야?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으면 답이 될 수도 있겠다. 그지? 문화의 상업화와 그것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 리스크 정도로 했으면 답이 될 수 있는데, 이익은 예상치 못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돈 때문에 매력적이 된다고 했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게 아니라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2번 casual soul. 자, 돈이냐, 현금이냐, 정신, 영혼이냐. When cultural couples with entertainment. 자, 문화가 오락과 결부되었을 때 돈이냐, 아니면 영혼이냐, 정신이냐. 돈 벌려고 막 미친 듯이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 소울이 사라져. 그냥 비슷비슷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casual soul 이건 뭐냐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아니 어 마이너스인가 그 얘기라고.
대조하고 있는 거야. 돈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냥 다 비슷비슷해지는 문제가 있는 영역이다. 그 얘기는 뭐야? 소울이 사라진다는 거지. 답은 2번인데요. 나머지 봅시다. Entertainment, an ambition of entertainment to be a culture. Entertainment 이거 맞는데 야망, 꿈, 오락이 문화가 되고자 하는 꿈. 일단 이 글은 자, entertainment의 대조에 관한 이야기야.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한 이야기거든. 근데 3번은 왜 또 정답이 아닐까? 자, 오락 산업이 문화가 되고자 꿈을 꿔서 컬처테인먼트가 생긴 게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환경이 변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고, 문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컬처테인먼트가 나타나는 거지. 컬처테인먼트는 문화가 나타나고 여기에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렇게 굳이 따지자고 하면 컬처테인먼트에서 뭐가 먼저 나오는 거야? 육회차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와 결합이 되는 거지. 얘가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선후관계도 안 맞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4번. New cultures, the poisonous fruit of culturetainment. 새로운 문화가 culturetainment의 독이 든 과일이 아니라고. 얘가 문제가 마이너스가 아니야. 돈이 문제지. 알겠어? 컬처테인먼트의 독이 든 사과, 독이 든 결실은 뉴컬처가 아닙니다. 돈이지, 돈. 알겠어요? 상업화지, 상업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가 되는 거야? 자, 상업화가 되는 거지. 상업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 5번. Why balanced investments matter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왜 균형 잡힌 투자가 중요한가? 오락산업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세상이 다른 거야지. 그제? 이게 요즘 평가원 트렌드야. 무슨 이야기냐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지문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아요. 막 무슨, 뭐 34번처럼 칸트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웬만해서는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 근데 선지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사살틱해져 버렸어. 단어 하나 갖고 맞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평가원 트렌드를 나는 그냥 어, 악마는 디테일이다. 선지에서. 세부적으로 이게 왜 정답이 아니고 이게 왜 정답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되게 헷갈리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이제 어, 항상 수능 보고 나면 이의제기 기간이 있거든. 지금 이의제기 기간일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 수능을 본 학생들이 이 문제는 좀 오류가 있다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어.
근데 지금 수능 영어에서, 올해 본 수능 영어에서 24번이 이의제기가 가장 많답니다. 이유는 캐시월 소울이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왜 정답의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영혼, 정신이라는 게 결국 비슷비슷해지고 본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게 영혼을 상실하는 의미라고 이해가 되거든? 너희들은 안 되니? 그래? 그냥 비슷비슷해요. 동종이 된다라는 건, 어, 독창적인 어떤 성질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답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거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다른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 4번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뉴컬처스가 컬처테인먼트에 독이 든 과일이 아니에요.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업화가 문제인 거지. 이게 정답 아니에요. 5번도 왜 정답이 아닌지 알겠지. 3번? 선호관계가 잘못됐어. 확실한 거. 그지? 1번? 베네피츠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 왜 컬처테인먼트의 아니, 컬처의 상업화가 왜 예상치 못한 이익이야? 이익이 왜 예상치 못한 거야? 컬처의 상업화, 문화의 상업화는 이익을 예상하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경제적 이익 때문에 매력적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예상치 못한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딱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지? 납득이 되니?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자. 목요일 날 나머지 또 살펴보고. 자,